엔비디아가 장중 급 반락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가 AMD를 탑픽주로 선정했습니다. xAI가 델 테크놀로지, 슈퍼마이크로와 손을 잡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엔비디아와 애플, 브로드컴 등 대형 기술주들과 반도체주들을 중심으로 강한 매도세가 출회됐습니다. 상대적으로 기술주 비중이 적은 다우지수만이 0.77% 오른 반면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장 초반 신고가를 경신한 후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픈 AI의 경쟁사 엔스로픽이 업계 최고 수준의 최신 AI 챗봇을 출시했습니다. 이름은 클로드 3.5 소네트. 클로드 3 모델 출시 3달 만에 한 단계 진화한 업그레이드 버전을 내놓은 건데요. 사측에 따르면 테스트 결과 현재까지 나온 모든 AI 챗봇을 통틀어 가장 우수하고 지능적인 모델이란 설명입니다. 기존 최상위 모델인 클로드 3 오푸스 대비 속도가 2배 빨라진 한편 코딩 및 텍스트 기반 추론에서 주요 경쟁사 모델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는 건데요. 엔스로픽에 투자한 주요 기업으로는 구글과 세일즈포스, 아마존이 있습니다. 오늘 기술주 약세 속에서도 이들 기업의 주가가 신규 챗봇에 대한 기대감에 올랐는데요. 최대 주주인 아마존이 1.8%, 구글과 세일즈포스는 각각 0.7%, 4.3% 올랐습니다. 반도체 테마가 전체적으로 급락한 가운데 AMD 홀로 4.6% 급등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가 탑픽으로 선정하자 매수세가 몰렸는데요. 파이퍼 샌들러의 하시쿠마 애널리스트는 하반기 AMD 주가 강세를 전망하며 그 이유로 MI 제품의 강력한 경쟁력을 들었습니다. AMD의 MI300은 엔비디아의 H100 칩을 겨냥해 작년 말 출시된 칩인데요. 올해 MI300으로부터 4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이 기대될 뿐더러 하반기와 내년 신규 칩 출시가 예정돼 있다는 점도 기대된다는 의견입니다. 기술 섹터 하락 물결 속 AMD와 함께 강한 초록불을 켜낸 또 하나의 종목, 글로벌 컨설팅 기업 액센추어인데요. 실적 발표 후 7.3% 반등했습니다. 액센추어의 생성형 AI 부문은 기업들이 AI를 도입해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시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비용 절감, 생산성 증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생성형 AI 부문의 수요가 높아지며 지난 분기 신규 수주가 전분기 대비 5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분간 이 같은 높은 수요가 지속될 거란 사측의 전망이 나오는 만큼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 장 마감 후 기술주 ETF XLK의 리밸런싱이 진행됩니다. 애플 보유 비중을 대폭 축소함에 따라 발생할 매도 물량은 127억 달러로 예상되는데요. 이는 통상 애플의 일평균 전체 거래량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HIV 예방주사 레나카파비르에 대한 임상 3상 실험 결과 100%의 예방 효과가 나타났다 밝히자 주가가 8.5% 급등했습니다. 올리브 가든의 모회사 다든 레스토랑은 매출이 기대에 소폭 못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닝 비트를 경신하자 1%대 올랐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 주목할 만한 헤드라인도 살펴보시죠. 일론 머스크 CEO의 xAI 그록을 위해 엔비디아, 델,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손을 잡았습니다. 머스크 CEO는 X글을 통해 xAI가 구축 중인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렉의 절반을 델이 조립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델의 설립자이자 CEO인 마이클 델도 대규모 서버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려 우리는 xAI 그록 가동을 위해 엔비디아와 함께 델 AI 팩토리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럼 나머지 절반은 누가 조립하고 있는 걸까요? X 이용자의 질문에 머스크 CEO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라고 답했습니다. 엔비디아, 델,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합작 소식은 시장의 기대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했지만 내일 대규모 옵션 만기를 앞두고 시장의 흐름이 불안정했죠. 손을 맞잡은 3사와 테슬라 모두 초반 분위기를 반납하고 하락 마감했고요. AI 관련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소식. 삼성의 AI 노트북이 퀄컴 칩,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와의 호환 이슈로 포트나이트 등 인기 게임을 비롯한 소프트웨어 가동에 문제가 있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퀄컴과 칩 설계를 맡은 ARM까지 5에서 7%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질주가 멈춰섰습니다. 간밤 S&P 500이 5,500포인트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로 반등을 한 이후 힘이 쭉 빠져버렸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3만 8천 건으로 월가 컨센서스를 상회해 연준이 원하는 대로 식어가는 고용시장을 확인했는데도 시장의 방향성은 아래로 향했습니다.
글로벌 IB들도 지속적으로 연말 S&P 500 목표치를 올려잡고 있죠. 하지만 이와 함께 과매수 구간 진입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재 S&P 500 지수가 시장이 과도하게 확장되었음을 암시하는 기술적인 기준점 위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강세장을 주도하던 나스닥 100이 7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고 과매도 척도를 가늠하는 상대 강도 지수 RSI도 과매수 구간에 접어들었음을 가리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현지 시간 21일 뉴욕 증시는 주가 지수 선물과 옵션, 개별 주식 선물 옵션 4가지 파생 상품 만기일이 겹치는 쿼드러플 위층데이에 접어듭니다. 이번엔 특히나 5조 1000억에서 5조 5천억 달러의 역대급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죠. 내마녀의 날은 S&P 500 구성 종목을 변경하는 리밸런싱의 기준일이 되기도 해서 투자자들의 포지션 조정이 시장 변동성을 크게 만드는데요. 마녀의 심술이 상당할 오늘 밤, 최근 이름이 많이 거론되던 종목들의 변동성에 특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 소식에 유가가 3거래일째 올랐습니다. WTI 원유 선물 0.74% 오른 배럴당 82.17달러에 거래 마쳤습니다. 오전 7시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0.2% 오른 6만 5천 달러 선에서 은이 3%대 급등세 보이는 가운데 금은 0.5% 오른 2,340달러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러셀 2000,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각 0.39%, 0.79%, 2.69%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출근길 뉴스프레소 전해드렸습니다.